오늘 알아볼 것은 국밥충입니다. 요즘 뭐 행여나 파스타로도 한 젓갈 뜰라 치면 야 파스타를 왜 먹냐? 그거 처먹을 바엔 따끈한 돼지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확 그냥 철퇴로 인중 존나 세게 내려 찍어버릴까 보다 라는 말을 듣죠. 아니 씨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인정합니다. 국밥 가성비 측면에서만큼은 원탑인 음식이죠. 5,000원이면 모락모락 연기 피어나는 뜨끈한 국물에다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에 시원한 물까지 함께 제공되는 든든한 한 끼긴 하잖아요. 종류도 순대, 돼지, 소머리, 콩나물, 감자, 내장, 선지 등등 무지하게 많고요. 접근성도 전국 어디에서나 국밥집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뭐 근본으로 따져도 조선시대 후기부터 국밥을 먹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뭐 거의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려도 무방하죠. 자, 국밥 개쩝니다. 인정해요. 근데 세상에 국밥밖에 없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파스타, 찜닭, 떡볶이, 초밥, 직구 등 국밥에 비하면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오늘따라 먹고 싶은 다른 음식들이 있죠. 자, 오늘은 파스타가 땡기는데 파스타 한번 먹어볼까요? 야, 파스타를 왜 먹냐? 그 돈이면 차라리 뜨끈한 국밥 두 그릇 든든하게 먹고 말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맛을 떠나서 솔직히 파스타가 가성비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럼 가격 비슷한 짜장면 한번 먹어보자. 야, 짜장면을 왜 먹냐? 그 돈이면 차라리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네, 맞아요. 면이 좀 배가 빨리 꺼지긴 하죠. 인정합니다. 그럼 김밥을 한번. 김밥을 왜 먹냐? 그 돈이면 차라리 3,000원 보태서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이 개색. 이들 앞에서 취향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처먹던 간에 국밥에 비벼대면서 야 그걸 왜 먹냐? 그거 먹을 바엔 뜨끈한 국밥 먹지 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들, 요놈들이 바로 오늘 알아볼 일명 국밥충들입니다. 먼저 이들은 진심으로 국밥 패권주의를 주장하는 걸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니죠.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진심으로 야 국밥을 왜 먹냐? 국밥 사 먹을 돈으로 차라리 국밥 사 먹고 말지 라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고장난 거지. 다시 말해서 컨셉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컨셉은 왜 생겨났을까요? 자, 컨셉질을 왜 합니까? 컨셉질, 꼴불견들을 비꼬기 위해 그들을 흉내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산형 유튜브 채널을 비꼬기 위해 병신TV가, 엄폭도를 비꼬기 위해 와센즈가, 정치병 걸린 노인을 비꼬기 위해 동년배 드립이 만들어졌듯이 말이죠. 국밥충 컨셉 또한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꼴불견들을 비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죠. 뭘 먹자 하던 간에 국밥으로 수렴하는 놈들, 국밥이 아니면 뭐 빅맥으로 수렴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가격 대비 혜자 제품, 즉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세상을 어떻게 가성비로만 따집니까? 가끔은 레스토랑도 가보고 미슐랭도 먹어보고 비싼 디저트도 먹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오로지 가성비에 둔 뒤 야 이렇게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걸 왜 먹냐? 칵칵 병신이라고 하는 부류들, 소위 말해 가성비충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계를 돌려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당시 된장녀라는 드립이 있었죠. 능력은 없는데 허영심을 부리는 여성을 비하하던 표현입니다. 그 당시엔 스타벅스 커피가 된장녀의 상징이었죠. 이런 논리인 겁니다. 스타벅스를 왜 먹냐? 스타벅스 먹을 바에는 달달하고 시원한 레시피 9캔 사먹고 말지. 있어 보이려고 벨짓거리를 다 하네. 야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남이사 뭘 처먹던 이라는 말이 나올 논리죠. 물론 이 드립의 기저에는 젠더 갈등과 좀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지만 그걸 제하고 생각해도 가성비의 논리가 충분히 적용된 드립이었다는 거, 가성비충이 어떤 부류인지 아시겠죠? 국밥충은 이런 가성비충 중에서 국밥으로만 음식을 평가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런 부류니까 컨셉을 잡고 비꼬아 놀리는 거죠. 자, 이들을 언제부터 비꼬게 된 걸까요? 첫 시작은 16년 3월 국내 야구 갤러리에 올라온 국밥충들 논리라는 글이었습니다. 국밥이랑 가격 비슷하면 그거 먹을 바에 국밥 먹고, 국밥보다 싸면 돈 좀 보태서 국밥 먹고, 국밥보다 비싸면 그거 먹을 바엔 국밥 두 그릇 먹는다는 내용이죠. 실제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 군상을 그대로 적어놓은 글이었기 때문에 해당 글은 당시에도 추천을 꽤나 받았고 캡처볼이 여기저기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모든 국밥에 비교하는 컨셉의 틀을 닦아낸 것이죠. 하지만 디테일한 컨셉은 다른 곳에서 완성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일간베스트란 사이트입니다. 일베의 요리 게시판에서는 SDKB 혹은 SDGP라는 하나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의 약자일까요? 보긴 뭐야, 순대국밥이지. 앞서 말한 국밥충들 논리의 영향을 받아 요게에선 국밥이 하나의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일부러 가성비 운운하는 컨셉충들이 이미 즐비했다는 것을 방증하죠. 그러나 이 요리 게시판에 GS 편의점 도시락 근황이란 글이
글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6,000원짜리 목살 스테이크 도시락 사진인데 이게 실제로 혜자인지 창렬인지를 떠나서 편의점 도시락이네? 국밥보다 안 든든해 보이네? 구운데 가격은 6,000원이네? 답 나오죠? 국밥충 등판하라고 아주 판을 깔아놨습니다. 때문에 해당 글의 댓글창은 국밥충으로 범벅이 되었죠. 이 중에서도 특히나 어두운 아우라를 내뿜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거 처먹을 바엔 시장길에 있는 뜨끈한 돼지고기 들어간 돼지국밥이래. 순대국밥 먹지. 확 그냥 철퇴로 인중 존나 세게 내려 찍어버릴까 보다. 과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새끼가 편의점 도시락 처먹길 바랄까, 아니면 뜨끈한 국밥에 든든하게 먹고 다니길 바랄까? 컨셉에 잡아먹혀도 단단히 잡아먹힌 어족, 철퇴로 인중을 찍어버리겠다는 과민 반응. 아니 뭔 도시락 하나 먹었다고 철퇴로 사람을 죽이냐. 대댓글에 적절한 받아치기, 3박자가 맞아떨어진 이 댓글은 1시간도 안 돼 캡처되어 다시 한번 일간 베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캡처본이 전설의 국밥충, 국밥충 극대노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극한으로 가성비를 따지며 가성비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음식에는 극대노하는 국밥충 컨셉도 함께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성비가 떨어지는 음식에는 국밥충 오열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하고요. 가성비 오지는 음식으로 국밥충에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도 국밥충 연전 연승. 자, 여기까지 국밥충 컨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국밥충 컨셉은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 인터넷 문화가 합쳐진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철퇴로 인중 존나 세게 내려 찍어버리겠다는 과민 반응. 이건 부먹 대 찍먹의 과민 반응과 비슷한 양상이죠. 찍먹파들이 탕수육에 소스 부을라 치면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린다고 하죠.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과민 반응하는 모습이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 그 돈이면 국밥 N그릇 사먹는다. 즉 국밥의 단위와 이전에 유비리 편을 다루며 하나의 단위가 된 고유명사들을 함께 알아봤었죠. 국밥 또한 이렇게 국밥 계산기가 생겨날 만큼 하나의 단위화가 되었습니다. 만수로 재산이면 국밥 2,000억 그릇은 사먹네요. 야, 발가락 한 번만 빨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저거 처먹을 바엔 뜨끈한 국밥 먹지 와 같은 과한 훈수. 인터넷에 진짜 미쳐버린 훈수들 많죠.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님들 모닝 괜찮아요? 모닝을 왜 사냐? 그거 살 바엔 K3 사지. 그럼 K3 사요? K3를 왜 사냐? 그거 살 바엔 K5 사지. 그럼 그 차 사요? 그 차를 왜 사냐? 그거 살 바엔 소나타 사지. tomorrow. 그럼 F22 사요? F22를 왜 사냐? 그거 살 바엔 항공모함 사지. 와 같은 끝없는 훈수의 굴레가 있죠. 이건 뭐 드립의 영역이라 쳐도 진짜 정신나간 훈수도 있었습니다. 새우튀김 14,000원 주고 시켜 먹었다 하니 그 뭐 동네 할인마트 가면 4,000원에 40개는 사는데 그 정도 수고 없이 세상 살기 참 힘들죠. 쯧쯧 이라는 댓글을 달던 전설의 어그로 루리앱 새우대첩도 있었죠. 자, 정리하자면 국밥충 컨셉은 현실에 도사리는 꼴불견에다가 인터넷에 존재하던 온갖 문화를 섞어낸 끔찍한 혼종이란 사실. 여기까지 국밥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국밥충들의 폐악질이 너무 심각해지자 보다 못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국 없는 날로 지정... 죄송합니다. 또 보죠.